안녕하세요. 세 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이랍니다. 우리가 IMF 지나고 금융위기 지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부동산은 괜찮다. 부동산을 사놓으면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정말 안 통하는 겁니다. 이제 집 살려고 주택자금대출을 샀다라는 것, 여전히 이제 집에 대한 환상, 기대감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 3월 서울 기준에 아파트 평균 이제 거래 가격이 매매가가 10억 5천이래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2021년에도 한 9억점이었답니다. 미친 거죠.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한 5억 6억 정도 돼야 그나마 강남하고 강북하고 평균 때리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강북 쪽에 좀 살 가격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노도강도 8억이다 10억이다 이런 짓거리들을 계속 벌여왔기 때문에 절대로 괜찮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연준이 2024년 하반기에 안 내린다. 되려 2025년쯤 돼야 내린다. 2025년 3월쯤에나 내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미연준이 현재의 5.5 금리를 6%까지 올린다. 6.5%까지 올린다. 8%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미연준이 금리를 2024년에 하반기에 안 내린다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심해지면서 사람들의 이제 기대감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제 다중채무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답니다. 2023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 그리고 이제 실제로 따져보면 600만 명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부동산 관련한 대출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전체 가계 대출도 급증해서 다중채무자가 같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이제 안 좋아지고 계속 이러면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져가지고 추가로 이제 대출 받는 이제 그런 일들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연체율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이자 부담 때문에 부동산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급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급락.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집값이 한 3배, 4배 올라 있는 상태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더러운 짓거리들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도 많이 올랐죠. 장난이 아닌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 부동산으로 세채 다채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도 더 잘 살겠다라고 욕심부렸던 이들이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건데, 결국은 그들이 저러한 상황들을 피해 나갈 수 있을까? 피해 나가지 못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게 되는 거죠.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엉망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뭐가 참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상황이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바닥이 아닙니다. 지금요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임의경매라고 하죠. 임의경매. 이제 전세 이제 금융권들이 이제 경매로 이제 자신들의 채권을 정리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연체가 2달, 3달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은행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곧바로 경매 처분시켜서 이제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이제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경매 관련한 물량들이 대거 이제 속출하겠죠. 참 앞으로는요 답이 없습니다. 지금 가계비도 심각하고 부동산으로 대출이 너무 많이 몰려있고 이제 고금리의 상황이 이제 계속 될 것이고 2024년 5월 1일 경기대응 완충자본 1% 적립 2024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50%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100% 적용.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앞으로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한 5% 중반이다. 그러면 2025년 한 이맘때쯤 되면 대출금리 얼마를 부담하고 있겠습니까? 5.5%이던 게 8%, 9%, 10% 된다라고 보면 무리일까요? 저는 한 9에서 10%까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3.5인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4.5, 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그렇게 금리를 올릴까요? 안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감당이 안 될 엉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엉망되고 이제 공공요금 올라가고 사람들의 소비 줄어들고
이제 자영업자들 대거 망하고 점점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거리에 활력이 사라지고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이 빚 갚느라고 허덕이고 범죄 늘어나고 무서운 조커가 창궐하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다중채무자의 수가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늘어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공식 집계로 2017년에 417, 19년에 433만, 2021년에 447, 2023년 3분기에 4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집계 안 되어 있는 채무자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무리하게 빚진 이들이 많이 몰려갈 거다, 많이 망가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왔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이름의 위기라고 얘기할까요? 참 많은 우려가 됩니다. 걱정스럽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번 돈을 전부 빚 갚는 사람이 이제 영상에서는 171만 명이라고 한답니다. 171만 명. 저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 171만 명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아니 버는 돈 전부 다 이자로 갚으면 나머지 뭘로 생활한다는 얘기입니까? 저 말 자체가 담겨있는 충격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참 두렵고 참 염려스럽고 참 이제 놀라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아마 벌어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요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고 정말 삶을 좀 잘 지켜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무서운 시기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이게 뭘까 싶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을 헤쳐나올 수 없을 겁니다. 참 두려운 얘기, 참 무서운 얘기, 걱정을 절대로 거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잘 좀 따져보고 잘 대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다중채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무리하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뭐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희망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요 서울 기준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5천이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개막장이라는 겁니다. 6억대, 7억대, 5억대로 다시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숨죽이고 조심 살아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봅니다. 아무쪼록 보통의 사람들이 좀 살기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빚건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너무나 당연하게 빚을 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몰락하려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